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리랑카에서 꼭 가볼 만한 여행지 10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리랑카는 나라는 작지만 볼거리가 많아서 한 달을 머물러 다 돌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 도시들은 꼭 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소개할 곳은 시기리아입니다. 스리랑카 중부의 숲속 한가운데 요새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산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크기의 황홀한 바위가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요적인 시기리아입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아주 잘 알려진 이 바위의 정상에는 옛 왕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왕궁은 5세기 말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탈취한 왕인 카샤파 1세가 동생의 복수가 두려워 지은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왕궁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이자 죽기 전에 꼭 가볼 만한 유적으로 손꼽히는 시기리아는 스리랑카 여행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특히 시기리아 정상에서 바라보는 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시기리아를 방문하려면 아침 일찍 올라야 합니다. 조금만 늦게 올라가면 스리랑카의 무더위에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일몰 무렵에는 시기리아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피드랑갈라 바위에 올라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바위에서 바라보는 일몰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시기리아는 물론 주변에 펼쳐진 숲이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기리아 여행의 끝은 피드랑갈라 바위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니 꼭 올라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하프탈레입니다. 하프탈레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지만 스리랑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몇 해 전 CNN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간과되고 있는 여행지 중 하나로 손꼽았을 정도로 풍경이 절경입니다. 하프탈레의 이른 아침은 1년 중 절반이 안개에 쌓여 있습니다. 안개는 차나무에 신선하고 깨끗한 수분을 전해주어 차가 잘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산과 어우러지며 극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른 아침에 마을을 산책하다 보면 안개가 마을을 휘감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프탈레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밭을 유유히 산책하며 찻잎을 따는 타밀 여인들을 만나거나 홍차를 마시며 한가롭게 쉬는 것입니다. 하프탈레에서 가장 가볼 만한 곳은 립톤 CC라는 전망대입니다. 홍차의 왕이라 불리는 토마스 립톤이 매일 올라가서 풍경을 즐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곳에서 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만 이 장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있는 장소입니다. 2012년 하프탈레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코이카다는 2명의 낙뢰사고로 숨진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하프탈레는 아직 개발이 덜 되어서 여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힐링을 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폴론나루아는 아누라다푸라에 이어 싱할라 왕조의 두 번째 수도였던 곳입니다. 993년 남인도 촐라 왕조의 침입으로 수도였던 아누라다푸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75년 가까이 촐라 왕조의 지배를 받던 싱할라족은 1070년 위저여바오 1세가 촐라 왕조를 몰아내고 폴론나루아의 수도를 정하면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폴론나루아는 지금 한적한 시골 마을에 불과하지만 한때 스리랑카에서 가장 번영했던 도시로 중세 스리랑카 왕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수많은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왕궁과 사원, 수도원, 불상, 다고바 등 볼거리가 아주 넓은 지역에 퍼져 있어서 도시 전체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야외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폴론나루아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있으니 찾아갈 때는 반드시 구시가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폴론나루아의 유적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서 걸어서 돌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자전거나 뚝뚝을 이용해서 돌아보는데 날씨가 굉장히 무더우니 자전거보다는 뚝뚝을 빌려서 돌아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미네리아 국립공원은 우다왈라이 국립공원과 더불어 스리랑카에서 야생 코끼리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시기리아나 폴론나루아에서도 가까워서 접근성도 아주 좋은 곳이고요. 국립공원 내에는 코끼리와 버펄로, 악어, 사슴, 황새, 공작 등 24종류의 포유류와 160종의 조류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미네리아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후롤로 에코파크와 카우돌로 국립공원에서도 코끼리를 많이 관찰할 수 있으니 코끼리 이동 시즌에 따라 세 곳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에 표범을 보고 싶다면 남쪽의 얄라 국립공원을 가셔야 합니다. 엘라는 스리랑카 중앙공원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특별히 볼만한 유적은 없지만 주변 풍경이 워낙 아름다워서 스리랑카에서 자유여행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태국의 빠에나 라오스의 방비행처럼 변해가고 있는 마을이지만 풍경은 그 두 도시에 비해 훨씬 아름답습니다. 마을 주변으로 아름다운 산과 차밭, 호등이 둘러싸고 있으며 공기도 맑고 기후도 선선해서 1년 내내 여행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유유자적하며 시간을 보내려는 여행자에게 엘라는 블랙홀과도 같은 도시라 장기 치료하는 여행자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엘라는 특히 유럽의 젊은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세련된 카페나 레스토랑, 호텔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가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금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이 멋진 풍경이 와서 노네 꼬맹이들. 엘라에서 꼭 가볼 만한 곳은 시내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리틀 아담스 피크입니다. 해발 1141m의 산의 모습이 아담스 피크와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곳 정상에 올라가면은 드라마틱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마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협곡, 차박과 폭포가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윈도우 바탕화면으로 종종 쓰이는 데모더라 나인아치 브릿지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숲속에 9개의 아치형 석조 다리가 놓여 있는데 하루 서너 차례 지나가는 기차를 보기 위해 많은 여행자가 이곳을 찾습니다. 갈레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럽을 닮은 도시입니다. 인도양과 맞닿아 있는 갈레는 구시가지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구시가지를 걷다 보면 마치 유럽의 어느 마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곤 합니다. 갈레는 세련된 호텔과 레스토랑, 쇼핑점이 많아서 특히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도시입니다. 갈레에 첫 발을 디딘 유럽인들은 16세기의 포르투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레를 점령하고 탁 트인 바다를 향해 요새를 쌓았습니다. 그 후 17세기에 갈레를 차지한 네덜란드인들은 포르투갈인들이 지은 건축물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갈레를 요새화하였습니다. 오늘날 갈레 구시가지에서 볼 수 있는 건축물들은 대부분 네덜란드 식민 시절에 지은 것입니다. 중세 건축물로 가득한 갈레는 역사 속 박제된 공간이 아니라 여전히 스리랑카 사람들의 일상이 펼쳐지는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오전에는 구시가지를 한적하게 거닐거나 멋진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 해질 무렵에 성벽을 거닐며 일몰을 보는 것이 갈레를 가장 잘 즐기는 방법입니다. 여행자들이 워낙 많이 찾는 곳이라 스리랑카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갈레는 성체 안에 둘러싸인 구시가지와 성체 북쪽에 위치한 신시가지로 나뉩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시장과 현지인 식당은 모두 신시가지에 있으나 볼거리와 여행자 숙소, 레스토랑, 쇼핑센터 등은 구시가지에 있습니다. 갈레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시설은 신시가지, 여행자와 관련된 시설은 구시가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리랑카의 중앙산지에 있는 누아라엘리아는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온통 푸릇푸릇한 차밭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빛의 도시란 뜻을 가진 누아라엘리아는 천혜의 풍경과 선선한 기후로 인해 영국 식민 시절에는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국식 정원과 튜더 양식의 건물, 승마 코스, 골프장 등이 남아있어서 스리랑카 속의 작은 영국이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도시 외관뿐만 아니라 애프터눈 티를 비롯해 여전히 남아있는 영국식 전통이 마치 영국의 시골 마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하는 곳입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차밭과 티 팩토리가 많아서 홍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보기에도 좋은 도시입니다. 스리랑카의 유명한 티 팩토리들은 모두 이 도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라 특히 홍차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풍경도 좋은데다 공기도 맑고 기후도 선선해서 은퇴 여행자들에게도 아주 적합한 도시입니다. 누아라엘리아에서 다녀올 수 있는 호튼 플레이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스리랑카 최고의 생물 다양성 지역으로 수백 종의 식물과 초원, 숲, 폭포, 호수가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대단한 풍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상적인 절벽과 둔덕, 구릉이 이어진 하이킹 코스가 있어서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최적의 장소입니다. 오튼 플레이는 대부분 이른 아침에 방문하는데 해가 뜨기 전에는 꽤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초목, 폭포와 호수가 어우러진 길을 따라 하이킹을 하다 보면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대단한 풍경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자연을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여행지로 느껴질 것입니다. 오튼 플레인에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누아라헬리아나 하프탈레 같은 인근 도시에서 당일치기로 갔다 와야 합니다. 폭포 예전에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내려가게 하는 것 같네요. 싱알라 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던 캔디는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곳입니다. 좀처럼 잊기 힘든 달콤한 이름만큼이나 캔디는 매력적인 도시로 스리랑카 특유의 문화가 가장 잘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스리랑카의 다른 도시들이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유럽 문화의 영향을 받는 동안에도 캔디는 독립왕국으로 고유의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19세기에 스리랑카가 영국에 점령당할 때도 거의 마지막으로 영국에 함락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고유의 문화가 가장 잘 남아있는 도시가 바로 캔디입니다. 캔디는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가장 신성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안치한 불치사가 있는 이 도시는 평생에 한 번은 찾아야 하는 도시인 것입니다. 마치 이슬람교도들이 메카를 방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캔디는 스리랑카 최대 불교 축제인 에살라페라헤라로도 유명합니다. 매년 7월에서 8월에 열리는 이 축제 기간에는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실은 코끼리가 캔디 시내를 순례하는 것을 비롯해 화려한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캔디는 공해도 좀 있고 엄청난 쇳대로 인해서 조금 시끄러운 편이지만은 스리랑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한번 가볼 만한 도시입니다. 스리랑카 중북부에 있는 아누라다푸라는 싱알라 왕조의 첫 번째 수도였던 곳입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8세기까지 1300년 동안 왕국의 수도로 번영을 누렸던 도시라 발길 닿는 곳마다 유적이 넘쳐납니다. 옛 왕궁과 울창한 불탑, 사원 등이 즐비한 아누라다푸라는 고대 스리랑카의 번영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아누라다푸라는 8세기 후반 타밀족의 침입을 받아 쇠퇴한 후 버려졌다가 19세기 후반 대대적인 발굴을 통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루안웰리스의 다고바와 불치사와 더불어 스리랑카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인 스리 마하보디 사원 등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아누라다푸라에서 차로 3-40분 거리에 스리랑카의 불교가 처음 잘되는 장소인 미인탈레가 있으니 같이 돌아보시면 됩니다. 미리사는 스리랑카 남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입니다. 파란 하늘과 인도양의 맑은 바다, 야자서가 늘어선 아름다운 해변, 환상적인 일몰, 한 잔의 맥주가 있는 미리사는 열대의 낙원에서 쉬고 싶은 여행자의 꿈을 완벽히 실현해주는 곳입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이름조차 모르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여행자의 천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미리사는 남부 해변 중에서도 물도 가장 깨끗하고 파도도 좋아서 서핑을 즐기기도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유여행자를 위한 시설이 많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개발되고 있어서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리사는 스노클링이나 서핑 같은 해양 스포츠 외에도 고래관찰 투어로도 유명한 마을입니다. 오늘 소개한 여행지 외에도 힌두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북부의 자푸나와 트링코말리, 스리랑카 최고의 성지이자 멋진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아담스 피크, 서핑의 천국인 아루간베이, 표범과 많은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얄라 국립공원 등 스리랑카에는 아주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